안녕하십니까. 브레싱스의 이인표입니다.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을 통해서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전주기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흡기 질환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억 명, 그리고 국내에는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호흡기 환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층에 있는 이런 환자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니즈를 확인해 본 결과 환자분들은 역시나 조기 진단과 자기 측정을 통해서 얼마나 약물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 하셨고요. 재활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료진 같은 경우는 1차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나뉘는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폐기능 검사가 필수이지만 폐기능 검사실 예약이 다 돼서 못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고요.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 산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들을 보시면 자가 측정, 간편한 측정이 핵심이라고 추려졌습니다. 폐검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CT, 엑스레이는 영상을 통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폐기능 검사는 이 폐 기능, 즉 폐 문제가 생기면 기능적인 부분에 저하가 생기고, 그것을 초기에 이제 검사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검사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매우 심플한 검사이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의 발견이 가능하고, 최근 논문 연구에서는 이 폐암의 바이오마커로서의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잡기 위해 저희는 블로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단과 재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B2C를 위한 폐질환자 관리 서비스, B2H, B2B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 2등급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이미 완료하고 현재 보험 수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앱과 IoT 디바이스가 연동돼서 스스로 환자가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정을 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레포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져서 나오게 되고,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큰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EMR들과 매우 유연하게 연동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라고 불리우는 이 재활 장치입니다. 재활 장치 역시 IoT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이 붙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일본 인증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재활 운동 기구는 세 가지,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 하고 있는 호흡 운동 세 가지가 그대로 앱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물고 따라서 하기만 하면 운동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 기능은 측정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운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데이터와 측정된 데이터 그 두 가지를 분석해서 운동 강도라든가 호흡량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 맞추어서 튜닝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나 우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의 서버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폐기능 검사의 주요 수치들이 약 10% 정도 향상이 되고, COPD 환자와 같은 경우는 10%의 향상은 엄청난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블로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모듈들이 존재하고 그 모듈의 조합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B2C입니다. B2C의 핵심은 이 환자가 오늘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오늘 기관지 확장제를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카톡과 같은 서비스로 알람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RPM과 같은 것들로 1차 의료기관들과 이제 연동이 가능하고요. B2H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서 병원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하고 보험 수가가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심플하죠. B2B 같은 경우는 이 구성원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B2C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사나 어떤 학교로 치면은 선생님, 학부모들이 관리자로서 존재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우선 병의원입니다. 대형 병원들은 주로 이 유통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병원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즉 기존에는 폐기능 검사실에서 하는 행위였지만 지금은 병상에서 할 수 있고, 이런 특별한 행위가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보험 수가를 통해서요. 그리고 개인과 기업 단체들은 우리 스토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판매 대금이 저에게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학교 공공기관은 우리 스토어를 쓸 수도 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나라장터에는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의무구매 제품으로 이제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B2C, B2C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B2H를 공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1조 정도 보고 있고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B2H를 통해서 그 신뢰도를 얻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B2C,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의 신뢰도를 얻어가면서 마케팅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되고, PMF 검증을 하면서 B2B, 어차피 같은 고객이죠. B2C와 B2B는. 그래서 PMF 검증이 되면 자동으로 B2B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영업을 하면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마케팅 파트너라든가 R&D 파트너, 사업 파트너 등등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매출 현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에 1억 정도 매출이 났고, 올해 상반기에 약 3억 정도 매출이 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핵심이 되는 진단기기는 동등성 임상이 시작이 되고 보험수가 등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시점을 기반으로 FDA 인증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 중요한 포인트로는 2024년에 FDA 인증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로가 개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활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다음 먹거리로서 진단과 재활 기술이 조합된 조합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로만 된 디지털 치료제를 분리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그에 맞추어서 적절한 마일스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재 인천시에 있는 중학교와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후속 미팅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명첨단소재 김민기 대표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용 강화 플라스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연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에 LG전자 VS 사업부의 개발업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 4분기에 시드 투자를 유치하여서 현재 부천의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중기부 팁스 과제에 선정되었으며 7월 달에는 LG전자 VS 사업부와 함께 폭스바겐 양산 모델 물동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술은 강화 유리 대체형 강화 플라스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 및 스마트폰 전면 커버 분야입니다. 현재 주요 사업 분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 사업입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대형 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변형되면서 넓어진 실내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 전장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혁신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점점 대형화, 공면화로 변화되고 있고,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신규 차량에서는 디스플레이 대형화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원활한 시야 확보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디스플레이가 점점 공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 유리 커버 윈도 소재 같은 경우는 대화면 공면 형성 시에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경량화 문제로 전기차의 연비 효율 저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중저가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대화면 디스플레이 도입을 위해서는 원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이제 기존 강화 플라스틱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으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 이제 고온고습에 취약하고, 또 PMMA 같은 경우는 내충격계에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PMMA 제품은 형태 안정성 등의 문제로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용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 유리 대비해서는 강화 유리와 동일한 강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투명한 유리 질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대비 가격이 50% 이상 저렴하고 무게가 절반 이상 가벼워 특히 자동차 연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화 플라스틱 제품 대비해서는 저희 제품이 고온 고습 환경에서 장기 내구 신뢰성이 우수하고 또한 치수 안정성 및 내충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 대비해서 가격은 40% 이상 저렴하여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LG전자 VS 사업부와 저희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성능 평가 검증을 완료하고 개발업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항목들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존의 강화 유리로 제조되었던 벤츠의 하이퍼 스크린 모델이라든지 포르쉐의 클러스 제품 등에 저희 강화 플라스틱을 적용하고 자동차 신뢰성 항목 등을 평가해서 양산 개발 모델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LG에서는 저희 강화 플라스틱을 적용한 모델을 가지고 고객사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2022년도에 폭스바겐으로부터 트리니티 모델을 양산 수주하였습니다. LG가 이제 수주 당시에 저희 강화 플라스틱의 장점인 내충격성, 그다음 원가 절감 효과, 무게 절감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폭스바겐 구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이제 수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트리니티 모델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5년간 500만 대, 저희 강화 플라스틱 매출액으로 410억 정도의 매출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쟁사 대비 저희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 제품과의 성능 비교부터 말씀드리면 강화 유리는 고온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곡면 성형이 어렵습니다. 또 무게가 무겁고 잘 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쯔비시의 PCPMA 제품은 해상도 문제가 있고 장기 신뢰성이 취약하고 또 하드 코팅 공정 불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단가 비교를 했을 때 저희와 유사한 모델인 일본의 니토 덴케 제품은 저희 청명 제품보다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서 LG 측에서는 가격과 물성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 제품은 가격 문제를 이제 드랍을 시켰고 저희 청명 단독으로 이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의 차별화 기술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급이 용이한 국내산 MMA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폴리머 합성 기술을 적용해 분자 내부에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여서 내구성, 내열성, 치수 안정성이 개선된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표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은 약 12조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2028년경 약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매년 9% 이상의 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2020년 기준 7인치에서 8인치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2025년경에는 10인치 이상의 대형 제품이 절반 이상으로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차량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사의 영향으로 LG전자 VS 사업부는 신생 사업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글로벌 마켓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자동차 제조사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수주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함께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작해서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치열한 단가 경쟁을 통해서 입찰 경쟁을 진행을 하고 수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가 절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각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LG전자 VS 사업부에서는 자사의 강화 플라스틱의 원가 경쟁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기존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추가 수주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객사와 협업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LG전자 VS 사업부는 저희 강화 PMMA를 전략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팀에서는 저희 강화 플라스틱의 원가 절감 효과를 무기로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폭스바겐 트리니티 모델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르노, GM 등의 중저가 브랜드를 집중 공략해서 1년 내 폭스바겐 정도의 물동량을 5개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수주권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양산 시설 구축이 이제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LG전자와 함께 저희 파일럿 시스템을 가지고 적극적 샘플 대응을 통해서 400억 정도 이제 수주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대량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의 양산 시간을 다 쓰셨는데 아, 빠르게 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대량 설비가 구축되면은 자동차 시장 확대 전략과 그 핸드폰, 스마트폰 시장 그 확대 전략을 통해서 마켓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LG에 저희가 종속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덴소라든지 컨티넨탈, 글로벌 전장회사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서 2027년까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 쪽은 현재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인탑스와 협업을 해서 전면 커버 윈도우 시장에 대한 개발 시작을 했고 2023년까지 양산 모델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때 저희 향후 매출액은 대량 설비가 가동되는 2023년도에는 약 1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는 최소 350억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엑시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팀 창업팀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인 본인은 고분자 박사를 수료하고 있고요. 고분자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핸드폰 키패드 그 사업을 시작하여서 LG전자와 펜텍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삼성전자 원가 절감 프로젝트인 GV 과제에 참여해서 미쓰비시 원단 수입 대체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강화 플라스틱을 9년간 개발하여 지금 사업화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팀 구성을 말씀드리면 CTO인 안정우 교수님 고분자 물성 파트를 백업하고 있고 최근에 영입한 최정익 이사는 이제 기술 영업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품질팀과 생산팀을 통해서 적극적인 샘플 대응을 하고 있고 양산 준비를 위해서 현재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 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그 강화 유리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잘 깨지지 않으면서 그 가벼운 그런 소재에 대한 그 수요를 확인했고 또 기존 플라스틱 대비 물성이 우수한 내열성이라든지 내충격성이 우수한 그런 니치 마켓이 있음을 그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니치 마켓의 신규 시장을 창출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안녕하세요. 리마보안 연구소 이준영입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네요. 좀 전 발표할 때부터 들어봤는데 그 분위기가 저 장가갈 때 장인어른한테 허락 받으러 갔을 때 느낌을 받았어요. 꼭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회사 이름 자체에서 나오듯이 보안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9년 6월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드 투자를 받아서 팁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창업자들하고 관련된 곳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거는 락툰이라는 소프트웨어였고요. 그건 이제 웹툰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웹툰을 하도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저희가 웹툰을 보는 사람의 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웹툰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누군가 그걸 캡처해 가면 그 사람이 누가였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확장을 해서 멈춘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락클립이고요. 락클립은 1초에 30프레임보다 더 빨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생방송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화면 스크리닝으로 가져가면 그 화면 스크린한 영상 중에는 자기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발표를 하니까 법무법인 한 곳에서 화면 캡처는 컴퓨터에서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사진기로 찍어가는 것도 되느냐. 그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면 그 핸드폰 뒤에 카메라에 막 스티커 붙이잖아요. 사진 찍어가는 거 못하게. 그래서 사진 찍어가는 것도 캡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락페이퍼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진은 원본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노이즈가 엄청 많이 낍니다. 노이즈라는 게 원본과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별 정보를 넣었는데 그 식별 정보가 다 없어져 버리거나 틀린 값을 나타내거나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성공률은 100%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뭐 80에서 90% 가까이 가서 찍은 거는 더 좀 잘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 락페이퍼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락페이퍼를 하드웨어 장치에 아예 심어가지고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이제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니터와 컴퓨터 사이에 중간에 끼워만 놓으면 그럼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냥 자동으로 식별 정보를 집어넣게 되고 또 화면에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화면을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이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아예 기록이 돼서 나중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무슨 PC에서 유출된 거고 그때 영상들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 트러스트 박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아이디어 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모니터 중간에 저희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 트러스트 박스가 돼 있고요. 트러스트 박스는 TV 그 모니터 뒤에 부착돼서 앞에 카메라를 찍고 있고 모니터 오는 영상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식별 정보를 띄우고 있어서 영상 나중에 유출된 영상에서 누군가 가져갔다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크기의 부속은 아니고요. 제품은 아니고요. 또 컴퓨터에 직접 연결돼서 컴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화면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부하를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안티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에서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보안 제품들의 특성상 대부분 첫 번째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경제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돌창의 혁신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판매를 해줘야 되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군부대 한 곳과 연락을 해서 군부대 보안이 중요한 PC에 설치해서 하는 것들을 조금씩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피벗한 약간 그 상품인데요. 워크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종시에 회사가 있는데 개발자들이 대부분 세종시 이외의 지역을 많이 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재택근무가 엄청 많아졌죠.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한다 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 하고 하는데 일을 정말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다 출근해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이미 자유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비재택근무, 그러니까 비주거 근무, 재택근무일 때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저희가 모니터 위에 움직이는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게 이 워크 트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관리자는 자기 직장에 그 밑에서 있는 분들이 일하는 내용들을 서머리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몇십 분간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띄워만 놓고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나 마우스가 얼마나 액티브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움직임이 자동으로 매크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체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목표가 내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 300에서 500억 정도를 스타트업에 뿌리는 건데 보통 200~300만 원 정도 기업들이 사용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사게 돼요. 근데 저도 이 서비스를 받아봤지만 마땅히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여기에 내년에 집어넣어서 판매에 매출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장은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이제 보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외국에 공개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민간과 정부 기관이 판매해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민간이 많아지고 있죠. 관련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회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제품을 하는 게 없고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화면에 집중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과 MOU를 맺고 있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납품을 하거나 정부기관 납품을 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분들 걸 이용하고 하드웨어를 묶어서 하나 패키징해서 파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함께 MOU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8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개발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에 설립해서 시드 투자 2억 정도 받았고요. 프리팁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쓰고자 하는 돈은 우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혁신 제품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뭐 3억에서 5억짜리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양산하는 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또 아까 그 80%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R&D 자금도 좀 필요하고요. 워크 트러스트를 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료 서비스를 많이 뿌려버리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버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더 큰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수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 기업 중에 저희 제품이 어울리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업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 전문 기업 주식회사 리우 대표이사 김대견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산업 전반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포장재를 중개 혹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낙후된 포장 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문제작형 포장재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중개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포장재는 온라인몰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런칭한 중개 플랫폼 포장 포스는 저희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올해 1월에 런칭한 온라인몰 포장 포스는 저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개 플랫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국내 포장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 포장재가 사용이 되고 설계 시 형태, 규격, 재질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가 영역입니다. 포장 산업은 아직도 수기 작업으로 인해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포장재를 보통 주문 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변 소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생산자를 조사한 후에 반복적인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서 생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과 비용에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물량이 적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담이나 견적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와 같이 5단계로 중개가 이루어지는데 비전문가도 쉽게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검색 엔진, 템플릿, 경쟁 입찰 등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IT로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원가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구매할 때 단가나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소기업의 경우에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구매하는데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이 소기업 포장재 시장에 우선 집중을 하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장재 중개 플랫폼은 국내에는 아직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루미가 유일합니다. 미국의 루미의 경우에는 택배 관련 포장재를 취급하고 있어 타겟이나 이런 취급 품목이 있어서 저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KPI를 계획대로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있으며 거래 성사율 달성을 위해 고객에게도 과금을 하여 전면 유료화로 저희가 변경한 후에 거래 성사율을 38%까지 개선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소기업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가격 비교보다는 편리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서 고객에게 가금하는 견적 요청 유료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수익 모델은 중개 수수료이며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한 구독 서비스, 해외 중개 서비스로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서비스는 작년에 런칭하였으며 중국 서비스는 올해 런칭할 예정이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한국 이처럼 해외 국가 간 거래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해외 서비스 현지화를 위해서 국내와 해외 플랫폼을 분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창업 전 2016년도에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플레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이 회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포장재를 수입해서 북미에 연간 1,800억 정도를 공급하는 구매대행 회사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 포장재 거래는 이미 시장이 검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몰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용되는 포장재는 연간 1조 8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익원은 대부분이 식자재 공급인데 100호점 미만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자체 물류가 없다 보니 이 부자재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랜차이즈별로 각각 커스터마이징된 온라인몰을 각각 공급을 하고 온라인몰을 제공해서 포장재와 부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서비스는 없지만 잠재 고객들과 비교했을 때 커스터마이즈된 온라인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몰 오픈 소요 기간은 약 4주 정도 소요가 되며 이 오픈 속도에 맞춰서 현재 신규 수주를 늦추고 있습니다. 몰 오픈을 3일로 당길 수 있는 통합몰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속도에 맞춰서 신규 고객 수주를 공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월에 런칭해서 현재까지 52개 브랜드 36개를 정식 오픈해서 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은 제품 판매 이익으로 단순 물량 증가, IT 고도화,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판매이익은 15%까지 개선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미포스트와 함께 올해 캐나다를 대상으로 온라인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이후에는 북미 대상으로 한인 거주 해외 거점별로 몰을 만들 예정이고 그 이후에 로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무료 사스 등 이런 IT 기능을 통해서 고객을 낙인해 갈 예정이며 이후에는 해외 그리고 개인 요식업까지 확대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20% 성장 8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올해 런칭한 온라인몰이 제대로 가동되는 내년에는 332억 손익분기점까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리즈 A 브릿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투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금은 물류 자동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은 10%로 개선, 물류 캐파는 월 30억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최대 포장 데이터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남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였으며 피봇 중개 플랫폼으로 피보팅한 2021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혜태제가, LG서브원, 캐나다에 있는 플레나에서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국내 포장산업을 경험한 포장산업의 전문가이며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몬드 대표 최성필입니다. 그러면 제로파티 데이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몬드의 로고를 보시면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저희 아몬드, 아니면 데이터몬드, 다이아몬드?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데이터몬드는 국내에 생소한 그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 분석, 판매할 수 있는 그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포인트 몬스터, 그리고 데이터 가공 분석 시스템, 메타 페르소나 분석, 그리고 데이터 탐색 및 판매 플랫폼 페르소나 파인더를 가지고 초기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핵심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캐피탈에서 통합 CRM 및 DB 모델 설계 기반으로 해서 현대카드에서 H코인 포인트 통합 개발 경험으로 저희 포인트 몬스터 플랫폼을 개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대표는 디지털 CRM 팀장을 하면서 고객 분석 시스템 트루노스에서 현대카드에서 빅데이터 서비스엔 기초 데이터를 만들고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메타페르소나 분석 설계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제로파티 데이터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희는 핵심 인력 6명의 책임급 인력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탄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그룹 사내벤처그룹에서 선정되어서 작년에 저희 그 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텍홀딩스 그리고 전북 혁신창업투자 1호 펀드 등 저희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요. 이후에 바로 TRIPS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사업을 스케일업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파티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2020년에 그 포레스트에서 처음 사용 용어입니다. 정의를 따지면 고객이 기업에게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저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 두 번째 제휴를 통한 세컨드 파티 데이터, 세 번째 SNS 등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드 파티 데이터로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로 파티 데이터는 고객을 더 깊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향이라든지 성격, 가치관, 선호도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법적 규제라든지 서드 파티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고객들의 맞춤형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제로 파티 데이터 니즈는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마이 데이터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제로 파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도 현재 부재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실제 활용해서 적용하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먼드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로 파티 데이터 메이커의 3개 저희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요. 포인트 머스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 파티 데이터의 수집과 기업의 마케팅 수행 가능한 포인트 머스터 플랫폼은요. 기업이 의뢰하는 시작하는 설문뿐만 아니라 당사 자체적으로 고객의 성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바일 광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객 데이터 수집을 용이해서 마케팅 기능으로서의 광고와 바이럴 기능도 용이합니다. 저희는 그 폼온포 베이직 기능을 만들어서 기업의 니즈에 대응 가능한 5가지 X2E 미션을 생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급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베이 투 원이라든지 포토 투 원의 5가지 미션을 다양하게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실제 활용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리서치 1위 기업인 칸타코리아라든지 광동,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희 미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그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폼온폼 프로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자 취향과 성에 따라서 맞춤 광고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취향 저격 광고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라탕과 같이 고객의 선호도의 제품을 취향에 맞게 광고를 시청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일의 일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고객들한테 저희 데일리 미션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보상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그 참여 습관을 유도하고 수집 분석 데이터 기반에서 저희는 맞춤형 광고 송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바이럴 미션과 모바일 설문 미션 사례들도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냉장고라든지 냉장 속 미션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그 포인트머스 플랫폼은 현재 누적 회원 4만 명 이상 확보가 되었고요. 저희가 확보한 제로 파티 데이터는 500만 건 이상이고 기타 데이터도 많이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4만 명, 10만 명 정도 회원이 유입되고요. 사용자 고착도는 32%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 시스템은 고객의 성향을 360도 관점으로 가공 분석하기 위해서 메타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 은행을 설계했고요. 여기에 참여한 고객 66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적합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그 성향 테스트나 이런 것들 저작권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그룹별 특징을 이미지한 메타페르소나 보드를 구성해서 좀 더 다양하게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손흥민 미션 득점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이런 미션 참여만 해도 기업의 데이터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오닉 미션도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 판매, 가공할 수 있는 서비스 거래 플랫폼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연구소 탭도 해서 기존 기업 더 많은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설문과 광고 플랫폼에 수집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공을 통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4분기에는 좀 B2B 고객 대상 강화, 커머스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8조 시장의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서비스 시장으로 해서
그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 전체 시장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은 플랫폼 이용비인데요. 초기에는 설문과 광고 플랫폼 이용이 그다음에 데이터 구독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해서 저희인 2026년에 380억 매출, 그다음에 90억 영업이익을 통해서 IPO에 도전하도록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제로파티 데이터 메이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언어 교환 플랫폼 하이로컬의 대표 윤정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창업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언어 교환 카페를 운영하며 40억 누적 매출, 영업이익 40%, 14만 수의 커뮤니티, 그리고 리텐션 60%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 교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어 회화 학습에 대한 프로덕트 마켓 핏을 검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 성장의 한계성과 그리고 글로벌 유저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온라인 언어 교환 서비스 하이로컬입니다. 하이로컬이 목표하고 있는 시장은 글로벌 외국어 회화 52조 원 시장입니다. 그중 현재 스테이지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시장은 소셜 외국어 회화 8천억 시장입니다. 이 중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1위 헬로톡은 3천만 유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의 유저가 활동 중에 있고 향후 8억 명으로 빠르게 성장할 시장입니다. 이러한 좋은 시장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존의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즘 MZ세대들의 소통 채널 트렌드는 오디오 혹은 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계 1, 2위는 텍스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화 앱으로서의 기능적인 한계, 즉 음성 대화의 연습 부재, 교정 등을 음성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목적과는 다르게 데이팅 혹은 정치, 폭력 이슈 등으로 많은 유저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 저희 하이로컬을 소개합니다. 네, 영상이 준비가 안 돼서 영상은 넘어가고 제가 이거를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라이브 오디오 랭귀지 익스체인지 플랫폼이고 클럽하우스의 러닝 버전에 비슷한 UX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교정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첫째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수다만 떨어도 AI가 알아서 교정해주는 기능. 둘째로 회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레벨 테스트를 대중의 평가, 즉 크라우드 소싱 레벨 평가를 통해서 객관화를 실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람을 알아서 걸러주는 AI 모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저희의 딥테크 기능과 함께 요즘 트렌드인 오디오, 즉 멀티태스킹의 효율성,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온 190만 오디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업계 대비 차별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과 트레이너 시스템으로 하이로컬은 런칭 1년 만에 언어교환 필드 글로벌 3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현재 180개국의 앱 상용화가 완료되어 있으며 전체 유저 45만 명, 그리고 하루 사용자 15,000명, 월간 사용자 11만 명을 넘어서 현재 1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부적인 더 디테일한 트랙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외국어 회화 앱에서 하루 평균 5분의 스피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저희는 현재 45분, 즉 9배 이상의 스피킹 타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1만 시간의 법칙, 그리고 구현이 가능하게 하려면 2,000시간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회화 절대량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저의 락인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요즘 앱이 300만 개인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통해서 앱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현재 어떠한 광고 마케팅 없이 1,200명에서 2,000명의 유저가 하루 평균 초대를 통해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추세라면 저희는 연내 100만 유저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효과 검증입니다. 보통 유저 수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인터랙션 지표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교류량 120만 건, 컨텐츠 생성 건수 6,600건, 친구 추가 건수 1,200건 이런 식으로 빠른 트래픽 증가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는 저희의 수익 모델인 프리미엄 모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기능이 런칭했을 때 과금을 하는 형태인데요. 저희는 지난 1년간 유저 성장과 트래픽 성장에 많이 집중을 해왔고 지난 7월 프리미엄 서비스인 하이로컬 프로 1을 런칭해서 현재 DAU 4% 전환율로 빠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200만, 400만, 800만 유저 수 성장에 따라서 하이로컬 프로 2, 3, B2B 데이터 판매, O2O 입장료까지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내에 100만 유저, 4억 원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25년까지 1600만 유저, 120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로컬의 3년 로드맵입니다. 저희 하이로컬은 현재 글로벌 시장 1위 선점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누적 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왔고 최근 팁스를 비롯해서 21억 원의 인건비 자금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30억 원의 서비스 운영비와 글로벌 마케팅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 1위 선점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자신하는 이유는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전략을 명확히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파워 유저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리테인되는 유저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고도화하는 전략,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 때문에 한국어, 영어에만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 국가와 언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럽하우스나 토스 당근마켓이 2명의 유저가 1명을 초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저희 또한 현재 3명의 신규 유저가 1명을 초대하는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럴 기능을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스케일업 전략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저희 하이로컬 팀을 소개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00억 엑시트를 경험한 미국인 CTO를 비롯해서 40억 누적 매출을 만들어본 한국인 CEO와 캐나다인 CMO가 공동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총 12명의 팀원들이 소셜 네트워크 분야, 에듀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글로벌 시장 1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이로컬의 비전은 어울리며 배우자입니다. 언어 교환을 통해서 이 시장을 점령을 해서 유저를 획득을 하고 앞으로 외국어 교류, 외국인 교류, 외국어 회화 학습 분야로 더 나아가서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